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책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의 저자 에리카 라인은 누구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점점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에리카는 쓸모없는 것들을 전부 과감히 버리고 딱 본질에만 충실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행복과 성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멀리즘은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서 잡동사니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잡동사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잡동사니. 물리적 잡동사니는 실제 물건들을 말합니다. 만약 부엌에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하고 책장에는 책들이 차고 넘치며 침실 바닥에는 갖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물리적으로 잡동사니가 쌓여서 어수선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생각을 빨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정신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이 각종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 우리의 정신도 생각으로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켜서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다니며 할 일을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쉽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감정으로 변해서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내면을 괴롭히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잡동사니가 쌓이게 되면 좌절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잡동사니가 쌓이고 쌓이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잡동사니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물건을 사들이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일상 속 불만들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삶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미니멀리즘 실천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간파하는 방법.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1938년 이후 남성 724명의 생애를 추적하며 지속해서 그들의 건강과 일, 가정생활 등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삶의 구성 요소는 수입이나 경력, 가족 등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현재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인간관계를 떠올려서 적어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온라인으로만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현재 상태에 따라 지지하는 관계, 중립적인 관계, 해로운 관계로 분류합니다. 분류하기 어렵다면 해당 사람과 교류한 후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하는 관계, 나를 지지하고 그 보답으로 내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립적인 관계, 교류를 통해 나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빼앗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해로운 관계,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나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해로운 관계의 사람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분류한 뒤 해로운 정도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짝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하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로운 인간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밥 고프는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함께 있을 사람은 단 8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8명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관계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단 8명을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2. 멀티태스킹이 독이 되는 이유.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며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한 임무에서 다른 임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손실되는데 이 시간을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단 몇 초의 전환 비용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겉으로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동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작업에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가끔은 몽상에 빠져라.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방에서 다른 방으로 걸어가는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있고 손가락 끝에는 키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상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몽상에 빠지면 뇌는 당장 현실의 문제에서 멀어져 인간관계나 진로의 방향처럼 삶에서 더 중대한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중독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4. 물리적 미니멀리즘의 시작은 충동 구매를 안 하는 것이다.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반짝 할인 상품이나 1+1 행사, 가성비 좋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는 충동 구매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사니까 가격이 싸서 할인 상품이니까 구매하는 잡동사니들이 쌓여서 복잡한 삶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각자의 가치관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꼭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의내린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물건이라면 그것에만 돈을 지출하고 다른 것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버려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는 그저 모든 것을 버린 채 하얗고 휑한 공간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로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책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에서는 집, 일, 가족, 인간관계, 돈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진정한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조건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해야 하는 삶이 아닌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산만함과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실용적인 철학과 쉬운 전략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이 책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미니멀리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집과 공간의 미니멀리즘.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 남기는 법. 2. 업무의 미니멀리즘.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하는 법. 3. 생활의 미니멀리즘. 생활이 단순해지면 가족이 행복해진다. 4. 소비의 미니멀리즘.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5. 시간의 미니멀리즘. 시간이 늘어나는 마법. 6.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법. 집에서, 인간관계에서, 업무에서 잡동사니를 걷어내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 바쁘고 복잡한 삶에 지쳤다면 단순한 삶을 위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